누구나 한 번쯤은 대기업 출신이라는 말에 기대를 건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해왔고 연봉도 남부럽지 않았으며 퇴직금이나 연금도 넉넉할 거란 막연한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명함에 적혔던 화려한 직책과 과거의 연봉은 은퇴 후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더군다나 고령화와 경기 침체, 구조적인 노후 소득 부재는 대기업 출신조차 빈곤의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다. 지금도 수많은 중장년들이 이름 있는 회사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때문에 일용직이나 단수 노동을 떠돌고 있다. 대기업 나왔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냐는 말은 이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미래다. 아래의 세 사례는 그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첫 번째 사례는 58세의 김호진 씨 이야기다. 그는 국내 굴지의 중공업 계열사에서 30년을 근무한 뒤 임원 직급으로 퇴직했다. 기술과 공정관리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후배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퇴직 후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다. 처음엔 자문계약을 통해 1년 정도 수입이 있었지만 회사는 실적 악화를 이유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이후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고연봉 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중소기업에서는 부담스럽다며 손사래를 쳤고 스타트업에서는 나이 때문에 면접조차 보기 어려웠다. 결국 그는 주 6일 새벽 시간대에 물류센터 상하차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체력은 힘들어도 매달 고정 수입이 있다는 점 하나만 보고 버티는 중이다. 가족에게조차 숨기고 있는 이 일자리는 한때 수백억 예산을 책임졌던 그가 이제는 무게를 이겨내야 하는 삶의 무대가 됐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자존감의 하락이었다. 그는 회식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도 대기업 임원이셨어요라고 말하는 후배를 보며 술잔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두 번째 사례는 55세 여성 정미선 씨다. 그녀는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정년 직전까지 근무했다. 정리해고 대상에는 들지 않았지만 구조조정 분위기 속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고 고민 끝에 퇴직을 결정했다. 1년 정도는 여행도 다니고 자격증 공부도 하면서 여유를 느꼈지만 문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왔다. 국민연금은 아직 개시되지 않았고 개인연금은 65세부터 수령 가능했다. 남편도 일찍 퇴직했고 자녀 학자금으로 저축은 거의 소진된 상태였다. 결국 그녀는 주간에는 마트 시식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강사로 일하며 생계를 잇고 있다. 하루 10시간 이상 서서 일해야 하는 날도 많지만 그것보다 더 무거운 건 왜 나는 이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라는 자괴감이었다. 은퇴 전까지만 해도 시장조사 보고서와 광고기획안을 쓰던 그녀가 이제는 손님들에게 조심스레 한번 드셔보세요를 반복하며 시간을 채운다. 그녀는 말한다. 은퇴는 선택이었지만 지금의 삶은 선택지가 없다고. 세 번째 사례는 62세 이창렬 씨의 이야기다. 그는 대기업 IT 부서에서 평생을 일하다 시스템 구축 책임자로 퇴직했다. 워낙 일을 좋아했고 실력도 있었기에 은퇴 후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강의도 하고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계획이었다. 처음 2년은 괜찮았다. 후배들 소개로 중견기업의 ERP, 구축 컨설팅도 했고 대학 강의도 병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연락은 끊겼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외부 컨설턴트보다 내부 인력을 선호했고 학교 쪽에서도 젊고 유명한 강사들을 더 선호하기 시작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맡은 프로젝트는 3년 전이었고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들어오지 않았다. 생활비는 아내와 함께 모아둔 자금에서 충당했지만 건강보험료와 각종 세금, 아들 결혼 비용까지 치르고 나니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다. 결국 그는 동네 전자상가에서 수리보조로 일하게 됐다.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낡은 기판을 분해하면서도 그는 묵묵히 일한다. 한 달 수입은 과거 하루치 출장비에도 못 미치지만 적어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는 종종 후배들에게 말한다. 은퇴 후 계획이 아무리 정교해도 시장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단순히 대기업 출신이라는 사실만이 아니다. 모두가 한때는 안정된 생활을 영위했으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이들이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은퇴 전 얼마나 잘 나갔느냐가 아니라
은퇴 후 어떻게 살아갈 준비를 했느냐는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은퇴 후 일자리나 사회 안전망이 허술한 구조에서는 누구든 삶의 추락을 경험할 수 있다. 사회는 여전히 대기업 출신 성공이라는 공식을 믿고 싶어 하지만 당사자들은 그 환상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직접 체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준비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일거리의 확보, 소비 습관의 재정립, 삶의 역할과 정체성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자존감은 직책이 아니라 삶의 내용에서 나온다. 명함을 내려놓은 뒤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삶의 무게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대기업 나왔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냐는 사실을 인정할 시점에 와 있다. 준비된 자만이 노년에도 디그니티를 지킬 수 있는 시대다. 그리고 그 준비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대기업 출신이면 은퇴 후에도 편하게 살 거다라는 믿음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환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요즘 현실은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단지 회사, 규모나 연봉 수준만으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건 이제 많은 이들의 체험에서 비롯된 진실입니다. 명함, 속직함은 금세 잊히고 퇴직 후의 삶은 철저히 개인의 준비와 선택, 그리고 시장 환경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이 칼럼에서는 위 사례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과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을 경험한 분들이 반드시 고민해야 할 준비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재취업의 벽입니다. 흔히들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사람이라면 전문성이 있으니 어딜 가든 일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임원이나 고위직까지 갔던 사람일수록 중소기업에서는 부담스러워하고 신생기업에서는 조직 문화에 맞지 않을 것이라며 꺼립니다. 게다가 나이 문제가 큽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50대 중후반 이상의 중장년에게는 대부분의 기업이 고용 자체를 망설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생산성과 유연성을 따졌을 때 젊은 인력 대비 장점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이쯤 되면 남는 건 단순 노동이나 아르바이트밖에 없습니다. 많은 대기업 출신들이 마트, 택배, 주차관리, 식당 등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은퇴 후 현금 흐름입니다. 직장 생활 때는 매달 고정된 급여가 들어오니까 소비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죠. 퇴직금이 제법 들어오면 일단 안심하고 연금도 있으니까 대충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됩니다. 자녀 결혼 비용, 노부모 병원비, 기존 대출 상환 등에 조금씩 쓰이다 보면 어느새 바닥이 드러납니다. 국민연금도 바로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월 몇십만 원 수준이라 생계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자영업이나 창업에 실패해 손해를 본 경우 금방 빚이 늘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퇴직 후 몇 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이 끊기는 시점에 그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는 이들은 빠르게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때부터 생계형 노동에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꼭 짚고 싶은 건 자존감의 붕괴입니다. 직장 내에서는 능력자였고 결정권자였던 이들이 은퇴 후 알바 면접에서 경력은 상관없고요. 일만 성실히 하시면 돼요라는 말을 들을 때 느끼는 감정은 상상 이상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묻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고객에게 인사하고 젊은 점주에게 지시를 받을 때 스스로가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돈이 없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않으려 하거나 가족에게조차 현재의 직업을 숨깁니다. 그만큼 정체성의 혼란이 크다는 의미죠. 그러나 중요한 건 현실을 인정하고 자존감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의 내가 존중받기 위해 필요한 건 과거의 명함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일이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일이란 걸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20년을 살기 위한 출발선이라는 거죠.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단지 노후자금만 준비할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너무 막연하게 쉬면서 생각해보자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일은 퇴직 전에 준비해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가진 경력으로 전환 가능한 일. 예를 들면 강의, 컨설팅, 지역사회 활동 등은 물론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도 관심 있었던 분야의 일들도 미리 탐색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출 구조를 재정비하는 겁니다. 고정 수입이 사라지는 은퇴 후에는 무조건 지출 관리가 핵심입니다. 과거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려다 보면 금방 적자가 생깁니다. 자동차를 유지해야 하는지, 외식이나 쇼핑 빈도는 괜찮은지, 집에 불필요한 비용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생활비 예산을 다시 짜야 합니다. 특히 보험료, 관리비, 통신비 같은 고정비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노후의 재정은 벌기보다 줄이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와 건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크게 느끼는 상실감은 돈보다 관계 단절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고 나면 인간관계는 놀랄 만큼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심리적인 허기를 낳고 때론 우울증이나 무기력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은퇴 전부터 취미 모임,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해두는 게 좋습니다. 또 건강 역시 절대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들어 병원비가 가장 무서운 이유죠. 그래서 걷기, 근력 운동, 식단 관리 같은 기본적인 건강 습관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삶이 외로운 이유는 단지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쓸모없음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나 없이도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걸 보는 순간 내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소소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나 스스로 기쁘고 의미 있게 느낄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돈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직접 기획해서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텃밭 가꾸기, 작은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대기업 출신도, 전문직도, 공무원도 예외는 없습니다. 결국 노후는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생존의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재산이나 직함이 아니라 태도와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서 일했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지혜롭게 쓰는 사람만이 노후에도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